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자, 사회문화 4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여기는 용어들을 사실은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약간 용어들은 그냥 내가 이제 판서를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에는 자, 첫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건 뭐냐면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원가를 가지고 2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래서 이걸 이 물건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100만 원짜리 원 재료를 가지고 200만 원짜리를 만들었어. 그럼 이득이 얼마야? 100만 원이 지금 이득이 된 거지. 그치? 100만 원 이득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이득에 대한 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득이 남았다 싶으면 거기다 세금을 내야 돼. 그치?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약간 구조가 좀 독특해. 자,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짜리 원가에, 100만원짜리 원재료를 사고 이걸 200만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200만원의 물건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이득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내가 이득을 받았지. 내가 팔았잖아, 지금.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독특한 게 내가 만든 부가가치지만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은 이것을 소비한 사람이 내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내가 만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요 세액을 세무서에다가 납부해.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입 의무자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할 때 부가세를 내는 거야.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건데 결국 어쨌든 소비자가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자가 그 소득세를 받은 거, 그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는 소비세야. 소비한 그 세금을 내가 납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팔았잖아. 내가 이득을 남겼지. 근데 소비자가 그 세금을 나한테 준다고. 그럼 내가 그걸 세무서 가서 납부하는 구조. 다시 한번. A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B에게 팔았어. 그치? 이득은 얘가 남지? 근데 얘가 그 세금을 얘한테 내. 줘. 살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세무서에서 납부하는 구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조금 특이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이군요. 이러한 거래에서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이 말이 뭐냐면 세무서에 가서 돈 내는 사람이란 뜻이야, 이게. 세무서 가서 저 이번에 세금 내러 왔습니다 할 때 내는 돈.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소비세 같은 거야. 그치? 자, 소비라는 사람이 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있다? 가산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제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가산법은 사실은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야. 가산법은 내가 원재료를 샀어. 그러면 여기 내가 부가가치 아까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100만원짜리 원재료에다가 막 부가가치를 만들잖아. 그걸 하나 다 더해서 내 부가가치가 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 증빙해야 돼. 그럼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드는데 좀 불편하지? 이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 언제 다 세고 있니? 그치? 좀 불편해.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일단 세금을 좀 안 내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탈세도 되게 쉽고, 그리고 이게 좀 정확하지 않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따져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다 이 공제법을 이용합니다. 자, 공제법을 이용하는데 두 가지 공제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매출액에서 그냥 매입액을 빼버리는 거야. 자, 내가 200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100만 원을 매입했어. 내가 아까 100만 원의 물건을 사서 2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 그럼 얼마 남았어? 100이 부가가치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아주 심플해 보이죠? 근데 심플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이 구조를 따져보면 내가 만든 부가가치 중에 내가 이제 이미 얼마를 냈고 막 이런 것들을 따져내기가 조금 힘들어, 이게. 내가 이미 얼마의 부가가치세가 매입할 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소비자가 낸다고 이 세금을. 그러면 매입할 때 내가 낸 세금이 있잖아. 매입할 때 낸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야.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미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을 빼고 이번에 팔 때
팔 때, 그러니까 내가 팔 때,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있지. 그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여지껏 매입할 때 내가 세금을 냈을 거 아니야, 부가가치세를. 매입할 때 내가 냈던 세금을 빼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할게. 자, 이거야.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랑 을이란 사람이랑 병이란 사람이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근데 이 부가가치세를 이 사람이 내잖아. 그치?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면 이 부가가치는 이 사람이 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 원재료를 사서 2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쳐봐. 내가 지금 을이야. 얘 사람 100만 원에 판 사람이고 난 이 사람한테 200만 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내가 갑한테 물건을 살 때 이미 내가 이 갑이 내야 될 세금을 내줬지? 이거 이해하겠어요? 내가 을이야. 선생님 지금 여기 있어. 얘 세금을 내가 내줬잖아. 이미. 내준 세금이 있지. 그치? 근데 이 병은 나한테 이 물건을 살 때 얘가 냈던 세금, 내가 낼 세금을 다 줘.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얘 거 세금 대신 내준 거를 빼고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펴갖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납입세액, 그러니까 이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에 대해서 요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그냥 이 구조로 설명하기가 좀 내가 지금 말을 지금도 좀 버벅대나? 이게 조금 힘들어. 자, 일단 A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요 예로 할게요. 110만 원에 팔았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원재료는 하나도 없었어. 근데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부가가치 100만 원을 만들어낸 거야. 이걸 이제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냈어. 100만 원이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사람 원재료 하나도 안 들었지? 원재료 0원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 부가가치 얼마 만들었니? 100만 원 만들어냈지? 그치? 100만 원 만들어냈어.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무조건 부가가치, 이거 10%라고 치자고요. 부가가치세 샵 10%라고 할게요. 자, 10%라고 하면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하면 얼마야? 10만 원이지? 10만 원이야. 자, 이거는 그냥 계산상에 있는 거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 자, 그럼 내가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 그랬니? 다음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B한테 이걸 팔았다고 치자. B한테고 팔면 이 B가 이 사람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줘야 돼. 그러면 이 B가 얼마를 내냐면 자, 1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110만,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되는 거 다른 색으로 하자.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넘기면서 이 B는 얘한테 110만 원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 1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얘가 만든 부가가치가 100만 원짜리 물건 넘긴 거니까 100만 원에다가 얘가 이 A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세 있지. A가 만든 부가가치. A가 만든 이 부가가치 세금을 B가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1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현금은 그래서 110만 원을 낸다고. 자,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부가가치 10이 부과됐지? 근데 그 돈 누가 냈어? 다음 소비자인 B가 내는 거야. B가 10만 원을 부담하는 거지. 그러면 세무서에는 누가 낸다고? A가 이 세금 10만 원을 갖다가 내는 거야. 자, A 단계는 이해를 하셨나요? A 단계 이해하셨어요? 원재료 하나도 안 들어갔죠? 이 사람 부가가치 100만 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 세금 얼마야? 10%니까 1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 누가 내? B가 내는 거야. 다음 소비자가 내요. 그래서 부담자는 B고 거기에 대한 10만 원을 네가 내는 거지. 그치? 10만 원을 B가 냈잖아, 이미. 누구한테 냈어? A한테 냈지. 그럼 A는 뭐 해야 돼? 요 10만 원 이 부가가치세 있지? 이거 세무서가 갖다 내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B로 넘어가 볼게. 자, B는 이 100만 원짜리 원재료를 받았어. 이거를 얼마로 만들어? 200만 원으로 만들었어. 오케이? 200만 원 만들었어. 그러면 원재료 100만 원이었지. 얘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잖아. 세금을 빼고 100만 원짜리 물건 받았잖아. 그치? 자기가 세금까지 부담하긴 했지만 110만 원 냈지만 실제로 이 물건은 100만 원짜리잖아. 그럼 자기가 200만 원짜리 만들었지. 그럼 뭐 부가가치 얼마 만들었어? 100만 원 만들었지. 그러면 B도 부가가치세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10만 원 부담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10만 원짜리 부가가치 만든 사람이지. 그럼 부가가치세 얼마야? 10만 원이지. 아니, 미안. 100만 원짜리 부가가치 만들었으니까 부가가치세 10만 원이겠지. 근데 이거 누가 부담한다고? 다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제 B가 이제 C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런데 C는 얼마를 내느냐? 이거 잘 봐야 돼. C는 220만 원을 낸다고, 얘한테. 200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으나 C는 B한테 220만 원을 내. 그럼 220만 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
220만 원이니까 지금 실제로 C가 부담한 세액은 20만 원이잖아. 그치? 10%인데 20만 원을 부담했잖아. 그 20만 원이 모두 다 B의 세금이 아니야. 잘 살펴봐봐. 자, 그러면 이거 이선 냈어. 자, 그럼 아까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자, 이 부담자 C는 얼마를 부담했어? 아까 2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부담했지? 그러면 이 20만 원을 부담하는데, 그럼 B는 세무서에 얼마를 갖다 내야 되지? 10만 원만 갖다 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부가가치세 20만 원 받았는데 왜 10만 원 내요? 얘 이미 A의 세금 10만 원 내줬잖아. A의 세금 10만 원 내줬잖아. B가 여기서 얘가 부담했잖아. 이거 까고 지가 만든 단계의 부가가치세인 10만 원만 갖다 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C가 20만 원을 부담한 데는 이미 B가 낸 세금과 이미 B가 A 때문에 내준 세금과 B가 내야 될 세금을 합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세무서에 들어온 돈 얼마야? 요 10만 원, 요 10만 원이 세무서에 들어왔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볼게. C는 요 200만 원짜리 원가짜리 받았지. 아, 이거 하얀색이냐? 자, 200만 원짜리 원가의 물건을 받았어. 이걸로 300만 원짜리 물건 만들었어. 그러면 원가 200만 원이지. 자기가 만든 부가가치 얼마야? 100만 원이지. 자기는 부가가치 100만 원짜리 만들었으니까 부가가치 얼마 만들어야 돼?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게 10만 원 내야 되는 거지. 근데 부가가치 10만 원 만들었으면 이거 누가 부담한다고? 다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자, 다음 소비자 누구야? D지. D는 최종 소비자로 합시다. D가 최종 소비자야. 근데 D가 얘한테 그러면은 요 C한테 얼마 내겠니? 330만 원 내는 거야. 330만 원 내는데, 자, 330만 원, 그러니까 부담 30만 원 냈지, 지금 D는 30만 원 냈는데, 그러면 요 C가 실제로는 세무서에다가 얼마 내느냐? 10만 원만 갖다 낸다고. 10만 원만 갖다 내. 그러면 이 10만 원은 뭔데? 여기 지금 30만 원 세금 받고 왜 10만 원만 내? 20만 원 어쨌어? 20만 원, 얘 아까 B가 A한테 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C가 B한테 물건 살 때 20만 원 냈잖아, 이미. 20만 원 냈잖아. 이 매입세액 20만 원 냈잖아. 냈잖아. 그거는 얘가 30만 원 받은 걸로 20만 원 까고 나머지 10만 원만 갖다 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 안 만들지. 이 사람 마지막 최종 소비자니까 뭐 원재료, 그러니까 물건 얼마짜리 받았냐면 얘는 지금 300만 원짜리 물건 받은 거야. 얘는 부가가치 안 만들었어. 그치?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없지. 지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부담자, 이 D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얼마 냈어? 30만 원 이 사람이 부담한 거잖아. 그치? 30만 원이 부담했잖아. 그러면 이 세무서에 실제 돈 얼마 들어가니? 10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마지막 최종 소비자는 세무서에 갈 일이 있어 없어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세무서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봐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이 됐냐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판매된 가격이 얼마야? 0원에서 시작해서 300만 원짜리 물건이 됐잖아. 그치? D는 최종적으로 300만 원짜리 물건 받았잖아. 그치? 그러면서 최종 소비자이니까 얘가 얼마 냈어? 30만 원어치 세금을 부담했지. 330만 원 냈으니까. 이건 10%의 세금을 자기가 부담했지. 그치? 근데 이 30만 원의 세금을 C가 통째로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얘 10만 원, 얘 10만 원, 얘 10만 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니? 얘가 만든 부가가치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가 나타났지? 얘가 부가가치 10만 원, 100만 원 만들었으니까 얘가 10만 원 갖다 냈고, 세무서에. 얘가 부가가치 100만 원 만들었으니까 얘가 10만 원 갖다 냈고, 얘 10만 원 갖다 냈잖아. 그치? 근데 도합 얼마야? 30만 원 된 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다 부담했냐?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D란 최종 소비자가 없이 C가 최종 소비자잖아? 그러면 C가 다 부담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해,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약간의 부가가치세는 약간 이득에 관련된 세금이긴 한데 이상하게 소비세처럼 다음 소비자가 내는 거라고. 요 구조를 좀 잘 이해해야 돼. 이제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건데 요걸 잘 이해하시면 요 제시문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 자, 이게 영세율 제도,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영세율 제도라는 것이 나오고
다음에 면세제도가 나와요. 자, 영세율 제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걸 영세율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330만 원 지급했지. 그치? 근데 실제로 얘 330만 원을 내더라도 나중에 30만 원 다 돌려받아.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거랑 똑같이 돼. 영세율 제도. 자, 영세율 제도는 어떨 때 많이 씁니다. 수출 품목, 그러니까 수출하는 수출하는 제품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영세율을 받아. 영세율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 30만 원을 통째로 안 내잖아. 세금을 전혀 안 냈으니까 30만 원 안 내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10만 원씩 냈지, 그치? 10만 원짜리 냈잖아. 그럼 이거 지금 다 삭제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삭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30만 원 얘가 다 돌려받아. 돌려받았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낸 거야. 앞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매입세액을 하나도 안 내는 거야. 매입세액도 안 내는 거, 매출세액도 안 내는 거야. 그냥 다 안 내는 거야. 세금이 없는 거야, 부가가치세가. 이게 영세율 제도야. 근데 이 면세제도는 뭐냐면 얘는 매입세액은 내고 매출세는 안 내는 구조야. 매출세는 안 낸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최종소비자 C가 D한테서 했잖아. 그러면 이 D가 얘한테 얼마를 지급하는 거냐면 320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세금 안 내는데 얘는 20만 원만 내는 거야. 세금을 20만 원 내는 거야. 그 20만 원이 무슨 의미냐면 C가 D한테 팔 때 나오는 매출세액 있잖아. 그 맨 마지막 거 C가 부담해야 되는 요 10만 원 있잖아. 요 C가 부담하는 요 10만 원. 요것만 안 내는 거야. 이것들은 매입세액이라, 요 입장에서, C의 입장에서 얘들이 매입세액이잖아. 요 매입세액은 다 내. 매입세액은 다 내는데, 최종적으로 C가 D한테 팔았잖아. C가 내야 되는 매출세액만 안 내는 거. 이걸 면세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0만 원은 내야 돼. 그래서 320만 원 지급해야 돼, 얘는. 그래서 이게 면세제도는 320만 원을 내는 것이고, 영세율제도는 300만 원을 내는 구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영세율 제도는 그러니까 여기 10, 10, 10 실제로 납입자가 되는 10, 10, 10 이걸 모두 까주는 게 영세율 제도고, 그 다음에 면세 제도는 앞에 두 개는 내고 맨 마지막에 이 C가 D한테 팔 때 내야 되는 매출세액 그것만 까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